이번에 드림스탁 나우에서는 현재 어떤 투자 가이드를 제시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프리마켓 네, 시장을 빨리빨리.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프리마켓 제 거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프리마켓 이따가 살펴보고 오르고 있네요, 나스닥. 네, 맞아요. 예,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해가지고 네. 예,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오르고 있고요. 0.1%, 0.1%, 그리고 0.13% 올라주고 있습니다.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어서 오늘 이슈도 함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요. 네, 또 굵직한 이슈가 나왔죠.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얘기를 해야 돼서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저도 뭐 당연히 사람이 그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약간 보수화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좀 최대한 그 뭐 예를 들어 유튜브도 뭐 그 취미긴 하지만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약간 젊은 쪽으로 끝까지 유지하려고 막 세월의 끈을 어떻게든 역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은 저는 약간 가치관이 좀 흔들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젊으신 앵커님한테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선택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군대 문제는 여쭤보지 말라고 해서 뭐 남자 형제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군대 문제를 빼고라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민방위가 끝나셨어요. 네. 뭐 이건 군대 문제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또 저기를 탔죠. 금메달을. 근데 그 군 문제를 빼고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 정식 종목들이 뭐 그 전에 4년 전, 5년 전이죠.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밀려가지고 5년 전에는 스타크래프트도 저기였어요. 지금 임시 종목으로 했었어요. 스타크래프트 2를. 그럼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이제 뭐 3년 뒤에 뭐 혹은 또 뒤에 계속해서 정식 종목으로 만약에 종목 수가 늘어난다.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 보글보글이나 갤러그나 테트리스 같은. 왜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도 여러분들 오락실에서 어렸을 때 즐기시던 게임인데 그 옆에는 보글보글 갤러그 테트리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더욱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저랑 뭐 친구들이 종종 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그 땅 따먹기라고 아실 거예요. 뒤에 그 여자 사진이 야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그림을 베끼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정식 종목이 되었다. 엄마한테 등짝스마씩 맞으면서 오락실 다니던 애가 그거를 잘해가지고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게임에도 귀천이 없으니까 뭐 페이커 선수가 활약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든 뭐 동네에서 무슨 뭐 보글보글을 잘하던 사실 그게 뭐 보글보글도 게임 있어요. 그게 상금 작지만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리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종목이 더 확대되어서 예를 들어 동네 1등이 세계 1등이 돼버려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 이제 뭐 20대 초반에서 저를 꼰대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너무 말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네. 지금 게임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지금 게임하는 애들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4 하시는 분들 인터뷰했지만 네. 그런 애들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가가지고 너 뭐 놀려고 나중에 뭐 되려고 하냐. 네. 이런 사람이 태극마크 들고 나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정신병으로 우리가 해버려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정신병으로 하는 것도 좀 논란이 있지만 이게 또 게임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돼서 모든 게임의 종류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앵커님은 지금 저희가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단순히 그냥 게임이 뭐 재미 그 이상으로 이제 많은 인식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게임을 아예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MS도 이 블리자드 인수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극단적인 건 좀 다 싫다 이거죠. 게임을 정신병으로 한다던가 뭐 옛날에 어떤 기자처럼 PC방 가서 전원을 꺼놓고 청소년들의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다 극단으로 가면 게임은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탐내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극단적으로 어느 끝까지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단 여기서 이제 게임 산업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에서도 확인이 됐다시피 우리가 거기서 장단점을 잘 뽑아내가지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블리자드는 일단 상장 폐지가 됐고 블리자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저기 순차적으로 아마 다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청산금이라고 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92조짜리인데 게임 산업을 뛰어넘어서 IT 산업 전체에서 역대 최고 규모예요. 이 전까지 기록이 대리했던 인수건이었거든요. 델 컴퓨터 있죠. 근데 이게 IT 산업 역사상 최고 금액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되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라고 잘 알고 있죠. 옛날에 뭐 빌 게이츠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클라우딩 컴퓨팅 회사거든요. 매출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우리 동영상 사진 뭐 이번에 방콕 갔다 오셨다는데 네, 거기 많이 사진 동영상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폰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 빼서 쓰는 거죠. 그런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인데 게임 산업을 굉장히 미래 유망 섹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가 세계 매출 순위 3위 게임사로 지금 등극을 하게 된 거고 MS 게이밍 사장님께서 X에다 올렸습니다. 오늘은 게임하기 좋은 날. 마치 그거죠.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이네. 박성우 씨 대사가 생각나는 말을 이 그 블리자드 인수 완료가 확정된 날 13일날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 1월 달에 인수 계획을 발표했는데 1년 9개월이나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죠. 그리고 중간중간 뉴스 나온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영국에서 반대했고 다시는 뭐 항소에서 뒤집을 수 없는 결과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는 실패다. 이렇게 확정적인 기사도 엄청 여럿이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 이기고 저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게이밍 부분이 매출이 이제 10%를 돌파하는 그 수준으로 가는 턴 어라운드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MS 입장에서는 왜 굳이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라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원래 닌텐도가 있었고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덜해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등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 상장된 것 중에서는 NC소프트잖아요. 네.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NC소프트는 결국 리니지 하나로 25년, 30년을 해먹었다고 하면 해먹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MMORPG고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콘솔 시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죠. 이번에 네오이즈에서 피노키오 동화, 잔혹 동화 해가지고 피해 거짓이 조금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자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MMORPG 사람 끌어들인 다음에 현질해가지고 검하고 방패 사게 만들고 500만 원씩 월 찍게 만드는 닌저씨를 키운 나라예요. 근데 얘네는 뭐에 익숙하냐면 아예 그 판을 하나 사던가 처음에 그냥 사고 말던가 디아블로 4처럼 사고 말던가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콘솔 게임의 여러 가지를 이용하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엑스박스는 그게 모자른 거죠. 예를 들어 닌텐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리오가 워낙에 강하죠. 슈퍼마리오로 장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몇십 년을 하잖아요. 아버지에서 아들, 딸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여러분들 홈에서 뭐 링 오브 어드벤처라던가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엑스박스는 뭐 헤일로 시리즈나 오리지널 있는데 경쟁력이 크게 뭐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이 IP들을 인수하게 된다면 아주 경쟁력에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내줬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랑 똑같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할 때 슬롯을 다 내주면서 지금 겨우겨우 어거지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죠. 많이 내놨죠. 예를 들어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취지대로 하려면 가장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엑스박스 구독 서비스에다가 뭐 예를 들어 그 스타크래프트니 콜 오브 듀티니 워크래프트니 저기 뭐 해보셨다며 오버워치니 이런 것들을 엑스박스 구독 서비스에서만 하게 한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엑스박스를 사겠죠. 그런데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에서도 콜 오브 듀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것까지 내주면서도 블리자드의 생산 능력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몇 년입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요? 99년인가 나왔죠? 지금 아직도 지금 제가 원래 이거 제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빨무라고 했거든요, 제가. MS는 이제 제가 빨무다. 그게 뭐냐면 빠른 무한이라고 자원이 무한대로 미네랄을 캘 수 있게 하는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가 100만, 200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이시아 씨 아시나요? 이시아 씨? 모릅니다. 이시아 씨라고 옛날에 시그널에 나왔던 그 연기자분 계세요. 조진웅 씨 첫사랑으로. 그분이 스타 하는 거 올려서 지금 떡상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남자 팬들이 다 몰려갔어요. 스타크래프트 씬에서 여자 유저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블리자드에서 그 이시아 씨한테 저기 선물까지 줬어요. 저그 모자랑 이런 거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야, 게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50년, 100년을 해먹을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은 아시아권에서 민속놀이는 스타크래프트예요. 근데 서구권에서 민속놀이는 콜 오브 듀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 게임이 뭐 디아블로 4 나왔을 때 백종원 씨가 문 닫아야겠다고 했잖아요. 자기 장사 문 닫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디아블로라던가 지금 워크래프트라던가 스타크래프트는 뭐 RTS라던가 뭐 이런 장르예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그리고 오버워치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넥슨의 서든어택이 나왔을 때 서든어택은 조금 투박하면서 막 공룡 튀어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오버워치는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 엄청나게 이 좋은 그래픽 성능으로 나온 거거든요. FPS죠. 퍼스트 퍼스널 슈터, 1인칭 슈팅 게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도 있어요. 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캐주얼 게임, 캔디 맞춰서 터뜨리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다양한 장르의 그 압도적인 섹터 1위를 하는 것들 다 갖고 있으니 만약에 여기 이 지금 과정 속에서 약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또 내놓을 수 있는 거를 믿는 거죠. 제2의 스타크래프트, 제2의 디아블로, 제2의 캔디 크러쉬 사가, 제2의 오버워치. 또 생산해 내겠지. 그쵸? 잘하던 애가 또 잘해요. 명가가 계속 명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점 권리를 조금 내줘가지고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를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그냥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2의 콜 오브 듀티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인식이 덜한 것은 아까 말대로 콘솔 전문이고 서구권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버워치가 더 인기가 있죠. 카운터 스트라이커, 서든어택, 오버워치 이런 게. PC방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실제로 오버워치 해봤습니다. 네, 오버워치를 했기 때문에 대화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버워치랑 피파가 아직도 지금 PC방 순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압도적으로 1위고 3위권이 다 걔네예요. 서든어택이 지금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5위 안에 있다고요. 지금. 블리자드 게임이 그 오버워치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블리자드 게임이 얼마나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가. 이 블리자드 게임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정식 종목에 채택될 확률도 있어요. 지금 매출 규모가 뭐 영화 산업보다도 게임 산업을 인수함으로써 매출 그 잠재력이 5배나 더 크다라는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가 우리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파급력을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국내 장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선 투자할 종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물안 개구리여서 왜냐면 버리질 못하죠. 아니 린저시에서 리니니가 나오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뉴비가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서구권은 완전 다른데 지금 예를 들어 얘네는 뭐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가 예를 들어 지금 1억 몇 장 팔았죠. 아까 제가 써놨는데 지금까지 판 그 장수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콜 오브 듀티가. 그러니까 그 장을 팔 때마다 받는 그냥 그 판을 사면서 그 돈을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지금 게임 패스 아니면 스팀에서 스팀은 또 저기거든요. PC에서 플랫폼인데 저기가 뭐냐면 연쇄 할인마예요. 스팀이란 게 옛날에 그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거냐면 카운터 스트라이커를 만든 그 게임 회사가 운영하는 PC의 그 게임들을 여러 가지 모아놓고 구독하게 만드는 플랫폼인데 거기가 연쇄 할인마라고 매 연에 한 100번 할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청소년들이 문화상품권 잘하잖아요. 문화상품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을 막 때려버리니까 막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입자가 지금 1억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2,500만 명을 갖고 있는 지금 이 게임 패스, MS에서 만든 여기가 이제 이걸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넷플릭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넷플릭스 게임계의 넷플릭스가 되려고 하는 거죠.
넷플릭스처럼 구독 서비스로 가서 그러니까 판도를 바꾸려는 거죠. 콜 오브 듀티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판을 많이 팔았지만 예를 들어 스팀을 지금 따라잡으려면은 할인폭을 엄청나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기를 해야죠. 깨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거를 키운다면은 이 시장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국내에서도 변화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장에는 영향이 아직은 덜한 거죠. 예를 들어 피해 거짓이 지금 나왔고 NC소프트가 스로넨 리버티라고 원래 그거 더 리니지였거든요. TL이 더 리니지였는데 리니지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리니지 본사에 버스 보낸 거 아시죠? 근데 NC소프트 저기 구단에다 보내고 NC 다이노스. 그래서 항의를 하고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더 리니지를 스로넨 리버티라고 바꿨어요. 하지만 더 리니지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그 평가가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스로넨 리버티가 어쨌든 간에 평가는 좋지 않은데 의미가 있다면 콘솔로 나온다는 거죠. 피해 거짓도 콘솔로 나왔고 이게 왜냐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무대가 좋기 때문에 더 이상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뭐를 내놨죠? 돈을 버는 게임으로 전환을 시도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쓰는 게임에 이제 저희가 린저씨들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린저씨들도 이젠 정신을 차리고 나 이제 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60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진짜 마누라한테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린저씨도 쫓겨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콘솔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나 늦은 거죠. 왜냐면 그동안 취해서 예를 들어 이름만 바꾸면 다 해주는데 뭐하러 갑니까? 리니지 1에서 리니지 2, 리니지 레볼루션 뒤에 영문자만 바꾸면 그냥 들어와서 현질을 해주는데 뭐하러 다른 시도를 해요? 그리고 리니지 라이크류가 왜 나왔어요? 리니지가 그렇게 잘 되는데 리니지 라이크류 대충 베끼면 되는 거죠. 지금 베껴서 소송도 하고 있죠, 다. 그러니까 그냥 베끼면 다 되니까 그렇게 비슷한 거를 만들고 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딱 깨닫고 콘솔 쪽 미국 서구권을 공략해야 된다? 이미 늦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만약에 게임 패스를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00원을 내고 나서 10,000원을 내고 거기 있는 모든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버린다. 그럼 우리나라의 게임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이제 새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싹이 그냥 지려밟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임계의 변화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주가 상장되어 있는 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럼 우리 국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미국 장으로 봤을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얘네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다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미국 장이 뭐 그렇게 흔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윈도우로 돈 안 벌어요, 지금.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아까 전에 그 영국에서 마지막에 한 48개국, 49개국이 다 통과시켜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데서 반대를 하면 반대되는 건데 다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에 영국에서 반대를 끝까지 해가지고 이 시간을 끈 거예요. 영국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클라우드 게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리그 오브 레전드 친구들 다 하던데 우리 집에 있는 PC는 사양이 너무 딸려서 안 돌아가. 이런 사람도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의 능력을 내 컴퓨터 그지 같은 사양의 컴퓨터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렉은 심해서 뭐 실제 게임은 못 하겠지만 나중에 성능이 올라가면 가능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클라우딩 컴퓨팅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블리자드의 IP를 데려왔죠. 그래서 이거를 시너지를 내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내가 PC만 갖고 있어도, 내가 TV만 갖고 있어도 내 친구가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학살을 할 수 있는. 그럼 MS의 주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지금 거다.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왔냐면은 네. 2021년도 고점을 찔러놓고 살짝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N자 혹은 눌림목 과정이죠. 여기서 들어가서 상승 N자의 반대쪽 요 다리를 먹을 수 있는, 그쵸? 영문자 N자인데 영문자 N이 징검다리까지만 그어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쪽 오른쪽 끄트머리를 먹을 수 있는 지금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수전 거의 21개월 만에 인수가 됐는데요. 이 안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